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30회 시험에서 합격하게 된 이승훈이라고 합니다. 참 아직도 아직도 꿈만 같고 좀 뭔가 얼떨떨한데요. 예, 아, 네, 그 이렇게 정덕창 선생님께서 한번 좀 뭐 좋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뭐 글쎄요, 뭐 제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전 먼저 저를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 먼저 법대를 졸업했고 과거에 사법 시험을 좀 오래 준비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1차가 한참 안 되다가 뒤늦게 이제 붙었는데 결국 1차를 붙어서 할 수 있는 2차 기회 안에 합격을 못 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험 생활을 접고 잠시 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이제 인사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있었고 제가 아무래도 좀 전문직을 도전하는 게 더 좀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좀 남는 게 많지 않을까 해갖고 큰 마음을 먹고 제가 한 3년 조금 넘게 다닌 다음에 퇴사를 하고 이제 2019년 4월부터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때 퇴사한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1차 시험이 있었는데요. 근데 저는 다행히도 사법 시험 했던 공부 구력이 노무사 1차에도 경영학을 제외하고는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래갖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좀 빡세게 공부를 했더니 다행히도 좀 넉넉하게 합격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처음 생동차 시험이죠. 이제 2차를 처음에 3달 준비해서 이제 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각오는 좀 뭐 내가 한번 3개월 신화를 한번 써보자 뭐 이런 뭐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고자 했지만 점수는 뭐 50점 조금 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. 그리고서는 이제 이어서 GS 연기부터 유예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엔 제가 과거에 사법 시험을 요 신림동에서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기억 때문에 신림동이 사실 저한테는 좀 아픈 기억이었어요. 그래갖고 좀 이제 노무사 학원이 크게 종로에 몇 군데 있고 신림동에 몇 군데 있는데 저는 이제 신림동이 좀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종로에 있는 학원 한 군데를 종합반으로 다녔었습니다. 근데 이제 GS 연기까지 듣고 나서 그 당시 인사 과목이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제 머리에 잘 안 남고 그 당시 인사 선생님 강의는 약간 좀 경영학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잘 들렸을 것 같은데 저는 도무지 머리에 안 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이제 샘플 강의들 찾아보다가 인사 과목 하나만 신림동에서 듣는 걸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신림동을 오고 나머지 3과목은 이제 종로에서 쭉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번째 시험 때는 이제 주로 종로에 있는 학원 순환을 따라갔는데 뭐 그때 선생님들 강의는 뭐 전 다 만족을 합니다. 근데 하나 학원 시스템 중에 조금 아쉬웠던 게 모의고사를 이제 신림동에 비해서 좀 적게 보더라고요. 뭐 모의고사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신림동에서 쭉 공부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연습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이제 제가 유예 때 점수가 57점대 초반이 나왔어요. 이제 그때 컷이 올해랑 똑같이 60점이었고요. 근데 이제 저는 57점대가 나오니까 일단 전년도보다는 올랐다.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심 꼴찌로라도 합격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이제 그게 좌절이 되고 나니까 좀 발표 날 이제 짜증도 나고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
부모님한테 먼저 좀 한 소리 듣고, 아무래도 제가 그 회사를 다니다가 과감하게 노무사 도전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그 유예 시험까지 안 되니까 부모님께서는 좀 답답하고 속상하셨겠죠. 그런데 저는 그래봤자 한 1년 3개월 남짓 한 건데 이거 떨어졌다고 당장 포기한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제 소신을 좀 말씀드렸고, 이제 한숨 쉬시면서도 그래 뭐 어차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업 다시 하기도 힘드니까 뭐 한번 제대로 해라. 근데 뭔가 나태해진 모습을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. 뭐 그러셔갖고, 그래서 좀 예, 아주 독한 마음 먹고 이번 혼동차 시험을 그 작년 발표 날 저녁부터 시작했어요. 그 이제 뭔가 속에서 응어리가 이제 막 끓었는데 응어리가 이제 넘치고,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전투 의욕은 아주 활활 타올랐죠. 그 상황에서 이제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고, 이제 이번 세 번째 시험 준비하면서는 아무래도 좀 합격률이 대부분 요 신림동에서 준비한 사람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뭐 저한테 애증의 동네였던 신림동으로 마지막으로 그 전과목을 다 여기서 따라가자 생각하고 이제 그 제가 듣고 싶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노동법을 정덕창 선생님을 제가 선택했는데, 일단 선생님 강의를 제가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그 저기 선생님 양력을 보면 그 다양한 전문직 시험을 합격하셨잖아요. 솔직히 전문직 시험 하나 합격하기도 정말 힘든 일인데 여러 가지를 다 합격하셨던 걸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합격에 있어서는 이분 말씀대로 쭉 제가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래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,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따라가게 됐고, 예, 뭐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나와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이번에 제가 2차에서 받았던 점수를 좀 예, 좀 말씀드리면, 저 이렇게 쓰면 될까요? 예. 아이고. 예, 저 노동법이 62.20점이고요. 행정쟁송법이 61.72점. 그다음에 인사가 인사노무관리가 참 제가 부끄럽네요. 아무래도 합격자 중에 저처럼 낮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52.98점 받았고요. 그리고 근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거를 제가 선택한 민사소송법이 66.14점을 맞아줘갖고 아주 간신히 합격을 했습니다. 그 평균이 60.92점, 예, 컷이 60.00이었는데 아슬아슬했죠. 예. 이렇게 나왔는데, 자, 근데 인사가 왜 이렇게 낮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, 네,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번에 취재됐던 문제 중에 제가 아주 중요한 논점을 하나를 통으로 두라 그랬어요. 그 울리히 모형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, 제가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뭐 그 인사관리부서에 4가지 역할을 써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고, 그거를 이제 수험생들이 울리히 모형을 쓰는 거구나 하고 캐치를 할 줄 알았으면 그러면 잘 썼을 텐데, 저는 그걸 묻는 문제인지를 시험장에서는 전혀 생각 못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열심히 쓴 거죠. 그래서 그 점수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망했고, 그 다음에 차라리 뭐 산문이나 뭐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확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문제면 좀 이게 회복이 될 텐데, 그 나머지 한 문제가 또 역대급 브리타 문제였어요. 직장 내 괴롭힘 문제요. 이거는 솔직히 뭐 잘 쓰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든 방어해야 되는 문제다, 잘 비벼 쓰자, 그런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에서는 점수를 받은 부분이 그 50점짜리 1문, 이건 뭐 제가 생각해도 조금 열심히 쓰긴 했는데 잘 쓴 것 같지는 않지만 열심히는 썼었습니다.
그래서 겨우 이제 52.98 이렇게 나오고요. 참 개인적으로 인사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예. 근데 뭐 어쨌든 다른 과목들이 이렇게 법 과목들이 하드 캐리를 해줘갖고 그래서 60.92점으로 합격을 해서 제가 정말 예, 10년 감수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예, 그리고 예,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전에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아무래도 저처럼 법 전공이고 이제 경영학 쪽으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사 과목이 굉장히 좀 쥐약일 거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는 하시되 뭐 인사 점수가 좀 안 나오고 있다, 모의고사 때도 자꾸 뭐 바닥에 친다 해도 끝까지 놓지만 마시고 어떻게든 뭐 다른 법 과목은 보통은 열심히 하면 좀 한 만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뭐 저 같은 사례도 있으니까 한 과목을 망하더라도 세 과목이 잘 나와주면 어떻게든 합격선은 넘는다, 이런 그 희망을 갖고 예, 뭐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선생님 혹시 지우는 게 이거요? 예, 전체. 예, 제가 공부하면서 효과적이었던 부분이랑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을 몇 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효과적이었던 부분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서브노트 단권화. 그 단권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. 이제 뭐 워드 작업을 하든 아니면 그 노동법 강의 기본서에다 하든 혹은 서브노트에다가 이제 옮겨 적든 셋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실 텐데, 전 처음에는 워드 작업을 할까 생각을 잠깐 했다가 제가 좀 쓸데없이 완벽을 기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괜히 그거 만드는데 신경 썼다가 정작 시험 공부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못할 것 같아갖고,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 쓰신 그 서브노트에 그 노동법 강의에 있는 중요 부분들을 이제 표시, 뭐 별표돼 있는 것들 표시하고,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출제됐던 시험 기준으로 하면 그 기존의 서브노트에만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됐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노동법 강의에는 있는데 서브노트에는 없는 부분들, 그 중에 뭐 조금 별표가 쳐져 있거나 혹은 법조문이 같이 있는 부분들 같으면 조금씩 제가 옆에 가피를 추가로 했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서브노트를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GS 1기 끝날 때까지 대부분 만들어지면 더 좋겠는데, 저 같으면 이제 그때 다 만들지 못해서 GS 2기 때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 갔고, 그렇게 해서 늦어도 2기 끝날 때까지만 만들면 3기 때부터는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이것만 갖고 계속 빠르게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뭐 그 부분은 예,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가 녹음 파일입니다. 이제 뭐 노동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 판례 암기장 이제 직접 읽으셔서 올려주신 그 육성 파일도 있고, 저는 이제 작년 시험까지 들었던 그 학원에서 무슨 그 핸드폰에서 판례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주셨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갖고 어디 이동할 때 귀에 꽂고 듣고 다녔는데, 올해 시험 준비할 때는 제가 노동법은 주로 서브노트 위주로 계속 보는 것만 해갖고 노동법 파일은 잘 안 들었고, 대신 행쟁이랑 민소를 행쟁은 사례집에 있는 이제 논점별 써야 되는 것들, 이런 거를 제가 육성으로 읽어서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수시로 뭐 제가 운전해서 갈 때나 아니면 뭐
어디 지하철 타고 다닐 때나 이럴 때 계속 반복해서 늘어졌습니다. 그 민소법 같은 경우도 그 단문집을 제가 육성으로 읽어서 그렇게 계속 했는데 이게 뭐 당장 뭐 한두 번 듣는다고 이게 뭐 머리에 쏙 남고 이런 건 아니지만 책을 계속 보면서 또 중간에 책을 보기 힘든 장소에서 이 제 육성으로 듣고 나면 뭔가 좀 기억력이 점점 더 그 상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요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처음 개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예전에 그 뭐 빨리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 방법 중에 그 공통적으로 요거를 좀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는 뭐 통학할 때 이제 무슨 화장실에서나 뭐 아니면 자리에서 공부 안 될 때 이럴 때 수시로 그 파일을 들으면서 차라리 그 저희 시간 낭비를 줄였다. 전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덮고 예, 방금 공부한 내용 떠올려 보기. 예, 뭐 일명 백지복습 개념인데요. 그러니까 백지복습이란 게 꼭 백지에다 써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뭐 일정 챕터를 공부를 했으면 한번 책을 딱 덮고 머릿속으로 한번 쭉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.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. 그리고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.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. 하지만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뭔가 생각하는 힘이 점점 좀 길러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시험이 백지에다가 쭉 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그렇게 특정 주제에 대해서 딱 책을 안 보고 쭉 어떤 순서로 쓰겠다. 뭐 아니면 처음에 목차만이라도 떠올려 보겠다. 이렇게 해서 갈수록 세부 내용까지 쭉 떠올려 보면 그러면 그 시험장에서 뭔가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드니까 포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숙달이 되게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가 아까 첫 번째 말한 거 이때 단 거나 한 거를 갖고 최소한 GS 3기 때부터는 계속 저 자료만 회독. 이거는 뭐 선생님께서도 뭐 앞으로 계속 강조를 하실 건데요. 그 보통은 이제 3기까지 끝나고 그 막판 한 3, 4주 남았을 때 그때 돌리는 것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땡겨서 3기 때부터 이렇게 단거나 자료 잘 만들어 놓은 거를 회독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막판 그 4주 동안 남들 뭐 4번 봤다고 할 때 5번 볼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숙달이 돼서 빨리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막판 회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게 뭐 정말 시험 합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자, 마지막 5번째가 자,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같으면 반드시 답안지 열람 신청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. 그 열람 신청하는 거는 큐넷 공인노무사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민원 신청하는 란이 있어요. 거기에 그 이번에 시험 본 2차 답안지 좀 한번 열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 직원분이 한 다음 날쯤 연락이 오던데요. 그 뭐 언제 뭐 2시까지 오세요 이런 식으로 옵니다. 저도 작년에 그 제가 57점 때 받았던 시험지 그 사실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. 그래서 한번 내가 받은 점수랑 내가 썼던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 매칭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갖고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시간을 넉넉하게 주진 않습니다. 1시간 동안 그 이제 5권을 볼 수 있게끔 주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좀 본인이 뭐 몇 점 맞았나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로 요 열람할 때 사진을 찍거나 뭐 필기를 할 수 없게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눈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1시간 동안 한번 이거 신청하셔서 한번 본인 답안지를 그 좀 다시
보신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를 좀 연구해 보시는 거,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렇게 5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이었던 부분이고, 그 다음에 비효율적이었던 부분도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좀 가급적이면 피하셨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뭐 쓰는 게 좀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좀 크게 2가지가 있는데, 책을 보고 쓰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.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그 유예 시험 때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근데 유튜브에 그 공부 얘기로 유명한 그 뭐 이윤규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똑같이 하는 말씀인데, 그냥 책을 그대로 펼쳐놓고 보면서 옆에 쓰면서 하는 거는 힘들기만 하고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다 그러거든요.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. 그 쓰면서 하는 거는 무슨 뭐 이게 암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,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.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서 쓰면서 했는데, 그 정작 1시간 동안 뭐 2페이지 보고 있고,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올해 준비할 때는 그렇게 안 했고, 만약에 쓰면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백지 복습을 하세요. 백지 복습 같으면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암기력에 도움이 되는 공부인데, 이렇게 그냥 옆에 펴놓고 하는 거는 쓸 때는 뭔가 나 오늘 공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, 정작 다시 책을 덮고 뭐 모의고사를 써보거나 이럴 때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. 차라리 그럴 시간에 눈으로 몇 번을 더 회독하는 게 시간도 적게 걸리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거를 먼저 피하셨으면 좋겠고, 자, 2번째가 완벽주의의 폐해라고 해서 그 챕터를 막 처음부터 100% 암기하겠다 해서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는데, 절대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됩니다. 물론 정말 머리가 좋은 분들은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, 대부분은 사람은 기억이 계속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, 굳이 말하자면 적당주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최대한 이번 회독 때 이만큼 외워보고, 혹시 다 못 외웠으면 그 다음 회독 때 다시 보고, 이렇게 해서 차라리 완전히 잊어먹기 전에 계속 한 번씩 보고 또 며칠 있다 또 한 번 보고, 이게 훨씬 오랫동안 기억이 남지, 한 부분을 막 100% 암기하겠다고 하고 엄청 시간 오래 걸려서 몇 달 뒤에 다시 거기를 보면 완전 심하게 말하면 한 20% 미만 남아있을까요? 아무튼 머리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한때 완전 완벽주의적 성격이라 자꾸 못 넘어가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적당주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렇다고 해서 적당주의를 대충주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대충이 아니라 최대한 자기가 그 회독 때 최대한 이만큼은 정복해 보겠다 하는데, 이제 미처 정복 못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 회독 때는 버리고 다음 회독 때 다시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,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겠다, 기억이 나게 하겠다, 그런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, 자, 이제 생활적인 면, 멘탈 관리 관련된 건데요. 좀 수험 생활 하다 보면 스스로 좀 뭔가 주눅 들고 굉장히 난 쓰레기인가 밥벌레인가 이런 참 자학을 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. 근데 사실 시험 합격을 이제 목표로 왔고, 결국 이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본인이 행복하게, 아무래도 노무사라는 그 전문직을 이제 수행하면서 뭔가 행복을 느끼고자 온 거일 텐데, 근데 이 행복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본인은 너무 쓰레기다 이렇게 자학을 해버리면 좀 많이 불행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스스로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. 좀 스스로 괜찮아
꾸준히 열심히 하면 돼 하고 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토닥거려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대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풀어져 버리면 사람이 또 뭔가 좀 게으른 그 습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만 그냥 야 뭐 이승훈 정신 차리자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좀 적절히 병행해서 본인 그 저기 멘탈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한 운동해서 이제 뭐 무슨 뭐 운동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거 하시면 되는데, 뭐 평소에 운동 잘 안 하는 분들도 하루에 최소 30분, 그리고 뭐 보통 1시간 내외 이 정도는 좀 걷기 운동을 하실 걸 추천드립니다. 그 일단 좀 걷고 오면 그 뭔가 머리 공부 한참 하다가 머리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걷고 오면 다시 뭔가 그 리프레시된 느낌도 들고, 그리고 특히 걷는 게 괜히 울적할 때 이럴 때 뭔가 효과가 있더라고요. 실제로 뭐 저기 무슨 신문 같은 데서도 뭐 그렇게 우울할 때 많이 걸으면 좀 그런 감정이 많이 내려간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, 예 어쨌든 뭐 걷는 운동이 뭐 무리도 안 가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밥을 먹고 나서도 한 30분 걷고 들어오면 그 바로 앉았을 때 그 배 더부룩하고 이런 것도 좀 해소가 되니까요. 그러니까 좀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, 그리고 이제 휴식 타임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뭐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쉬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저는 이게 사람 몸이 그때그때 다르잖아요. 그래서 공부가 해도 되겠다 싶은 몸 상태면 굳이 그때 그 날짜를 정해서 쉬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는 공부를 될 때까지 하고, 이러다 보면 결국 정말 힘든 날이 오거든요. 이때 좀 늦잠도 자고 이런 식으로 좀 그때그때 몸이 너무 그 버티기 힘들 때 이때 한 번씩 쉬어주는 게 그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뭐 이거는 그 저기 본인 그 몸이나 뭐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휴식이 전혀 없이 그 시험 날까지 무사히 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, 그거를 좀 기억하셔서 예, 적절하게 휴식과 공부를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네, 이번 헌동차 준비할 때 제가 해놨던 건데 핸드폰을 저는 비행기 모드로 해놨어요. 그게 작년 시험이 떨어지고 나니까 저도 이제 어느덧 30대 후반인데 참 제 나이면 보통은 이제 직장 뭐 쭉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대학생 때 이제 뭐 고시를 합격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, 저는 뒤늦게 갑자기 회사도 그만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작년 시험이 떨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그냥 괜히 부끄럽고 누가 좀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그 공부를 할 때 그 뭐 집중이 잘 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, 저 같은 경우는 공부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그 저기 집중을 다시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아예 이참에 그 스트레스 쌓일 만한 요소를 다 없애버리자 생각을 해서, 사실 이 비행기 모드도 제가 합격 수기에 있던 어떤 합격자분 아이디어를 차용한 겁니다. 그래서 그리고 비행기 모드를 해놓으면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계속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분들 카톡이나 뭐 네이버를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만 켜놓고, 아니면 뭐 급한 전화가 올 예정이거나 이럴 때만 켜놓고 웬만해선 다 이렇게 비행기 모드로 해놨었는데, 뭐 집중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멘탈 관련해서 마지막은 뭐 대놓고 뭐 누구 앞에서 뭐 싸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, 이 시험 자체가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까
결국은 그 뭐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그 뭐 겉으로 괜히 씩씩거리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는 반드시 내가 이번에는 경쟁자들 다 누르고 합격을 해버리겠다, 쟁취하겠다. 이런 뭐 일종의 파이팅 스피릿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 뭐 굳이 말하면 뭐 승부사 마인드 이거를 꼭 시험 끝날 때까지 쭉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헌동차 합격생이다 보니까 지금 유예 시험이 떨어져서 내년 헌동차를 치러야 되는 분들, 그분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11월이니까 지금 먼저 영어 지금 만료되는 분들은 먼저 따놓으실 걸 권해드립니다. 저도 작년에 11월 20 며칠쯤에 있는 토익 바로 신청해갖고 그냥 뭐 700만 넣으면 되니까 먼저 좀 영어를 먼저 따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뭐 나중에도 불편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헌동차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굳이 두 부류로 나눠서 이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분한 분들, 이제 작년에 저 같은 경우가 그 유예 시험 탈락에 대한 그 뭔가 분노가 치밀어서 이제 당장 뛰어간 케이스인데 이렇게 공부할 의욕이 지금 충분한 분들 같으면 당장 시작하세요. 하루라도 빨리. 왜냐하면 이거는 경쟁이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인 거니까 자기가 충분히 지금 공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좀 빡세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처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천천히 가겠다 이게 아니라 뭐 관성의 법칙이란 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조금 빡세게 하다 보면 이게 며칠 반복되면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몸에 배거든요.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조금 빡세게 하시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 때 뭐 조금 휴식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걸 추천드리고 반대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의욕이 완전 저하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정말 이번에 합격을 해서 다행이지 안 됐으면 정말 제가 헌유예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지금은 만약 안 됐으면 내가 또 한다고 성적이 오를까 의문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유예가 떨어지신 분들 중에 이렇게 의욕이 없으신 분들 하지만 어떻게든 내년 시험은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좀 휴식 기간을 잠깐 가지시고 일단 뭐 지친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남들은 막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또 뒤늦게 시작하게 되니까 괜히 좀 나중에 괜히 약간 처질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금 기간을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. 근데 일단 지금 의욕이 너무 없으면 아무리 책을 열심히 보려고 해도 머리에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. 저도 예전에 사법시험 때 이랬던 적이 있어서 차라리 이럴 때는 좀 뭐 여행을 잠깐 갔다 오시든 뭐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잠깐 하면서 기분을 좀 빨리 업 시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례마다 나눠지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헌동차니까 1차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. 근데 본인이 1차 학습 뭐 정도나 능력에 따라서 이거는 좀 기간이나 강도를 조절하셔야 될 텐데 이제 1차 시험이 GS 2기 사이에 있습니다, 보통. 근데 이제 GS 2기 때 되면 본격적으로 2차 모의고사 쓰는 시간인데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. 근데 이제
그 내년 합격을 그러니까 필합격을 원하신다면 그 2기를 또 포기할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 1, 2차 공부량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뭐 예전에 법 공부했던 구력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덕을 본 것도 있는데 저는 그 GS 2기를 쭉 따라가면서 1차 공부도 이제 틈틈이 했고 그러다가 그 저기 1차 시험 보기 전주 그때는 노동법이랑 행정만 이제 시험 보고 나머지 두 과목은 그냥 저희 시험지 받아와서 1차 끝나고 스스로 풀어봤습니다. 그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 본인이 특히 1차에서 민법을 어려워하시는데 민법이 좀 많이 부족한 분들은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뭐 늦어도 한 뭐 그 1기 때쯤 그때부터 민법을 빨리 조금씩 공부를 해서 그리고 뭐 글쎄요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뭐 제가 모르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객관식 시험은 그 기존에 기출됐던 지문들이 좀 많이 반복돼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 뭐 이번에 O로 출제됐으면 다음엔 뭐 X로 바꿔서 낸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민법 교재를 막 이거저거 다 보기 시간이 없다 싶으시면 그 기출 문제 한 10개년치 정도 해설이 잘 돼 있는 문제집 하나 구하셔서 그거 반복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경영학 같은 경우는 처음 1차 넘을 때는 혼자 그냥 책 사서 3회독하고 봤더니 52점인가 나왔어요. 그 거의 그냥 반타작 했는데 그랬다가 이제 올해 이제 1차를 다시 봐야 되다 보니까 그때 그 경영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경영학만 그 여기 프라임법학원은 그 조여은 강사님이 그 경영학 찍으신 거 그 동영상 그거 신청해서 강의 듣고 보니까 좀 책이 컴팩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거 보고 그런데 이제 시험 전날은 약간 불안감이 있어서 그 2년 전에 혼자 봤던 책 거기에 이제 기출 문제만 쑥 훑어보는 식으로 하긴 했습니다. 예, 뭐 1차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차 한다고 해서 2차를 완전히 놓지 마시고 대신 본인이 1차가 너무 부족하다 하면 조금 1차에다 쏟는 비율을 당겨서 이렇게 하시는 식으로 그렇게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차가 합격을 했어요. 합격하고 나면 약간 그 1차 때도 그 시험 직전까지 막 빡세게 달렸던 효과 때문에 약간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갖고 1차를 보고 온 그날 정말 좀 피곤하실 거고 그날이랑 그 다음 날까지는 웬만하면 조금 좀 휴식을 취하시고 잠시 그 합격 기쁨을 잠시 누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2차가 중요하니까 시험 날까지 2차에 몰두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그 1차 합격 후에 긴장이 너무 풀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동안 2차를 놨다는 심정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그 다음 해 유예를 노려야 되니까 뭐 돈 낭비, 시간 낭비, 체력 낭비 이렇게 되잖아요. 그리고 한 번이라도 당일 시험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또 떨어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 눈앞에 있는 시험을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혼동차신 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시간 안배가 잘 안 됐었어요. 답안지 쓸 때. 그래갖고 항상 뭐 노동법도 그랬지만 다른 과목도 처음에 있는 문제는 뭔가 상세하게 썼다고 그리고 글씨도 제가 보통 1쪽, 2쪽은 좀 정성 들여 썼기 때문에 그쪽은 좀 좋은 평을 듣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에 쫓겨갖고 막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날아가고 이제 뭐 4면 정도 쓰는 게 적당한 문제도 뭐 1면 반 쓰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그 첨삭 평 중에 이런 용두삼미식
답안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인상이 안 좋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은 뭐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시간 안배 훈련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처럼 끝까지도 계속 그 시간에 쫓긴다, 뭔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두 가지를 좀 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아날로그 시계거든요. 저기 바늘 시계라서 저는 시간을 한 원래 시간보다 1, 2분 당겼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시 반에 그 시험이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그 30분에 제 시계는 31분 내지 32분으로 당겨놨어요. 그래야 이제 뭐 10시 45분에 끝난다 이러면 제 시계로는 45분을 가리킬 때가 이제 실제로는 뭐 43분 내지 44분이겠죠. 근데 우선은 사람이 심적으로 그 45분의 바늘이 딱 닿으면 이젠 끝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미리 이렇게 당겨 놓으니까 45분 돼서는 이제 지금 쓰던 거 마무리해야겠다.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더라도 한 1분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 놓고는 앞을 좀 이제 넘겨봐갖고 제가 급하게 쓰느라 혹시 뭐 글씨가 이상하게 쓰여졌거나 아니면 좀 문장을 비문으로 썼거나 저기 문장 뭐 앞뒤가 잘 안 맞게요. 그렇게 쓴 게 있으면 제가 조금씩 이렇게 뭐 이렇게 첨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씩 더 손을 보고 이제 종료 벨 울렸을 때 그때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용두삼이형 답안지가 뭐 저기 1문에 1, 1문에 2, 2문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 답안지가 보통 좀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뭐 충실하게 쓴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에 쫓기니까 2문 가서는 거의 조금 개판식으로 이렇게 쓰는 답안지였는데 이게 여러모로 좀 채점하시는 분들한테도 인상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시험 보기 한 5일 전쯤에 제가 나름의 전략을 세운 게 시간 안배가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혹시 또 쫓기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뭐 처음에 쓴 1문의 1은 잘 쓰고 1문의 2를 조금 그러니까 뭐 힘을 너무 빼지 않고 최소한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는 한 20분이 남게끔 하자 해서 이렇게 1문의 2에 조금 힘을 빼고 대신 2문을 1문의 1만큼 좀 뭔가 있어 보이게끔 힘을 주면서 쓰자는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노동법은 1교시랑 2교시 다 좀 대체로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러니까 뒤에 있는 2문을 제가 시간에 쫓기고 쓴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쓰려고 했는데 네, 이렇게 써서 뭐 노동법 제가 작년까지 노동법은 뭐 55.99 막 좀 되게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62점이 넘었으니까 약간 효과가 있지 않았나 뭐 그냥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. 대신 뭐 모든 과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일부 과목은 3문이 뭐 브리타가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1문, 2문에 비해서 좀 잘 모르는 내용이 출제된 과목도 있었어요. 그런 거는 일단 1문, 2문에서 점수를 벌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 굳이 3문을 더 잘 쓰려고 2문을 희생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. 예, 뭐 제가 이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도 되고 약간 목소리에 떨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예, 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혹시 뭐 저한테 무슨 뭐 메일로 뭐 간단한 뭐 질문 같은 거 좀 하실 분들은 제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.
예, 저 CGLSH고 여기는 숫자입니다. 0115. 예, 골뱅이 한메일.넷으로 그 혹시 뭐 그 공부하시다가 멘탈이 좀 붕괴되고 있다, 좀 위기다 할 때, 이럴 때 뭐 어떤 그 저기 어떻게 해서 평정심을 유지했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 뭐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뭐 아무쪼록 뭐 일단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아직도 이게 설마 꿈은 아니겠지 하는 그런 걱정도 아직 들고 있고요. 정말 뭐 여러모로 정덕창 선생님께서 시험 그 보기 직전까지 계속 그 옆에서 계속 그 관리를 해주셨거든요. 그 뭐 막판에 회독할 때도 뭐 4일에 한번 그 점과목 보는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끝날 때쯤 전화 주셔서 뭐 회독 잘 되고 있냐 해서 뭔가 문제 있으면 이렇게 수정해봐라 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챙겨주셨는데, 그 선생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 저기 노동법은 특히 선생님 강의 그냥 3기까지 쭉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아무래도 시험 합격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 중간에 조언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선생님만 믿고 잘 따라가셔서, 그리고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, 내년 시험에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